자, 그러면 질문이 지금 14, 15, 18인가요? 1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유형이고 이 문제는 모든 학교에 걸쳐서 언제든지 출제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유형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14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14번 문제. 자, A집합, B집합, C집합이 나와 있는데요. 모두가 다 조건제시법인데, 자,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인데, A는 누가 원소야? X-2, B는 X 플러스 A, C는 X가 원소죠? 그럼 원소들의 형태가 다르지? 그럼 우리는 통일시켜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A라는 집합을 정체를 한번 밝혀봅시다. 1 초가 3 이하야? 오케이? 근데 X-2가 원소야. 그럼 X-2는 자, X-2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됩니까?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해주면 A라는 집합은 X-2는 얼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되나요? 그러니 오케이. 이게 바로 A라는 집합이라고? 즉 A라는 집합은 1초가 1 이하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B라는 집합 또한 X 플러스 A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주면 X 플러스 A는 A 마이너스 1보다는 크나왔고 A 플러스 7보다는 작다가 이렇게 나온다고? 맞나요?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만 해줬어? 맞나요? 그래서 이러한 범위야.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A가 B에, B가 C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그려봐. 혜원이 이거 이해되나 모르겠다. 혜원이 문제풀이 보니까 아직도 동그라미 치던데. X축이고. A라는 집합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혜원 씨도 꼭 이거 좀 따라서 해. 뭔 말이냐면 마이너스 1은 혜원아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안 들어갔으니까 안 들어갔으면 일부러 곡선으로 표현하고 1쪽은 포함되죠? 그러면 포함될 때는 직선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포함되지 않고 포함된다를 이렇게 곡선과 직선으로 구분하라고? 오케이? 이게 이제 A 집합이고 그럼 B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B는 A-1과 A 플러스 7이잖아? 근데 A-1쪽은 포함되고 A 플러스 7쪽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요쪽에가 A-1 요쪽에가 A 플러스 7이 오면서 A-1쪽은 포함되고 A 플러스 7쪽은 포함되지 않는 이렇게 생겨먹은 집합이라고? 그러니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은 2A보다 크다야. 근데 A하고 B가 C에 포함돼야 되잖아. 그럼 2A는 어느 쪽에 와야 돼? 이쪽에 2A가 와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놈은 등호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생겼을 거라고 이게 바로 C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관계여야 돼요.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서는 오른쪽일수록 큰 거잖아? 맞니? 그럼 여러분들 암산 되나 모르겠어. 그래서 2A보다는
A-1이 커야 되고요. A-1보다는 마이너스 1이 커야 되고 1보다는 A 플러스 7이 커야 되죠? 맞아요? 그랬을 때 암산되는지 한번 보자. 혜원아,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좀 더 오른쪽으로 와도 B, A가 C에 포함되는 거 맞지만 여기까지 와버리면 이제 C가 더 작아져 버리는 거지. 요쪽에서 맞니?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올 수 없다고? 맞아요? 자, 그러면 은혁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좀 더 오른쪽으로 와도 좀 더 오른쪽으로 와도 A를 포함하는 거 맞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1까지 오면 그래도 A는 B를 B는 A를 포함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간다고? 맞니? 자, 예지.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채민, 여긴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는 A랑 A가 같아질 수 있냐 없냐야. 만약에 좀 더 오른쪽으로 와도 A가 B에 들어가는 거 맞지? 좀 더 와도 들어가는 거 맞아. 그러다가 A 플러스 1까지 와버리면 이제 A가 더 커져 버리는 거지. 이쪽 부분에서. 맞나요? 그래서 올 수 없다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고 자 A가 넘어오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A는 0보다 작고 나타나야 되고요. 7 넘어가면 A는 얼마?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됩니까? 그러면 세 조건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세 조건 다 만족하는 범위 마이너스 6보다 크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답니까? 그럼 셋 다 만족하는 범위는 이 부분이 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란 범위가 나온다고? 아이고. A가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 잘해야 된다. 2학기 중간 시험 범위에서 요거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정확히 구분하는 연습해야 돼.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14번 문제였고요. 15번 되게 멋진 아이디어가 나왔네.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이 공식은 외워야 되고 오케이. 자, 그러면 멋진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런 걸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이 단서 조항에다가 줄을 치고 A하고 B하고 C를 곱한 것은 0이 아니라고 했잖아. 3개 곱해서 0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란 소리지.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식이 나와 있고 그러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쁘게 이런 걸 정리해야 된다고. 이런 걸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다고. 뭔 말이냐면 A도 0이가 아니고 B도 0도 아니고 C도 0이 아니지. 그러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 모르겠네.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줄까요? 분모로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고, 분모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나눌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이런 게 바로 이 조건에 들어있는 수능 개념이야. 수능 개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했고, 자, 그랬을 때 A, B 집합이 있는데요. A 집합과 B 집합은 같대. 문자가. A, B, C랑 A, B, B, C, C가 같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일단 왼쪽 공식에서 요 놈의 값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으니까 요거끼리 더한 거나 요거끼리 더한 거나 똑같습니까? 어차피 A집합과 B집합이 같다고 했으니까 A집합의 원소끼리 더한 거나 B집합의 원소끼리 더한 거나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얼마?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같다니라는 조건이 탄생하는 거라고? 그러니 오케이. 그 다음에 원소들이 같으니까 얘네들끼리 곱하는 거나 얘네들끼리 곱하는 거나 같은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C를 곱하면 얼마? A, B, C가 되고요. 요 놈도 요거 곱하면 A가 두 개, B가 두 개, C가 두 개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는 겁니까? 맞나요? 그래서 요 조건이 숨어 있었던 거라고? 아이, 선생님, 어떻게 곱할 생각을 하죠? 예. 선생님은 이 조건을 보는 순간, 아, 나누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게 떠올랐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A도 B도 C도 0이 아니니까 A, B, C, A, B, C로 나눠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양변을 A, B, C로 나누면 A, B, C는 얼마? 1이 돼버린다는 소리죠? 그런가요? 그럼 끝나버렸습니다요. 그쵸? 요 놈의 값이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의 값도 마이너스 3이라는 거잖아. 그래요? 이제 대입만 해주면 쓰겠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나왔고요. A, B, C도 나왔고요. 요것도 지금 나온 거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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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으면 요 놈이잖아. 그래.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칠판 오른쪽 요거 4번 공식입니까? 칠판 오른쪽 4번 공식. 오케이. 자,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얼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3이었어요? 9.
플러스 6입니까? 그래서 얼마?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입만 해주면 답이라고? 여러분들 저 곱셈공식 변형은 고3 끝날 때까지 계속 외워야 돼. 자, 18번 문제 도전해 봤습니까? 18번 문제 두둥. 특히나 또단고는 18번 문제 유형이 교과서에 나왔어. 오케이? 자, 18번 다시 도전할 시간 3번 드려볼게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혜원이는 오늘 완전히 맛이 가본 것 같은데 피곤해? 으짜까 컨디션 관리도 실력이요. 아, 오늘 지금 영어 갔다가 또 온 거였구나. 아이고, 밥을 못 먹어서 그런가? 아, 먹었어? 먹었으면서 왜 그래? 선생님은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네. 혜원이는 비가 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 비 오면 좋다는 사람 또 오랜만에 보네. 채민이는? 안 좋아? 예지? 안 좋아? 너만 비정상인 거야, 지금. 은혁, 안 좋아? 으짜까? 혜원이 피해 다녀야 돼. 막 비 오면 막 그냥 비 맞고 막 걸어다니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 이 18번 문제가 미래인 교과서에 나온 문제거든. 근데 미래인 교과서를 쓴 학교가 또 소명여고가 미래인 교과서를 쓰고 있거든. 근데 소명여고에서 이게 3년 연속 변형돼서 나왔어. 첫 해는 이렇게 숫자 안 바꿔서 똑같이 나왔고, 두 번째는 다르게 편됐어. 자, 무슨 말인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었는지 선생님 방법대로 풀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라고.
자, A라는 집합이 지금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4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4승계. 그래서 몇 개? 16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을 하나 빼서 그래서 몇 개? 15개인 거야? 아,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수학 공부할 때는 이런 것도 좀 잘 캐치했으면 좋겠다고. 왜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을까? 그냥 장난일까?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을까? 공집합이 아니라는 표현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죠. 왜? 공집합은 이렇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럼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 요 집합의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원소라고 했잖아. 그럼 원소가 없으니까 가장 작은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정의가 안 되니까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공집합을 빼버린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공집합을 빼놓고는 이제 부분집합이 몇 개라고? 15개지. 그럼 다는 못 써도 한번 쓰기 시작해볼까? 원소가 한 개인 거 뭐가 있니? 2, 3, 4, 5가 있니? 원소가 두 개인 거 뭐니? 2, 3, 2, 4, 2, 5, 3, 4, 3, 5가 있니? 또 4, 5가 있죠? 원소가 두 개인 거 맞아? 원소가 세 개인 건 그건 뭘까? 원소가 세 개인 거. 2, 3, 4, 2, 3, 5. 오케이? 또 3, 4, 5가 있습니까? 원소가 4개인 거 뭐? 2, 3, 4, 5가 있습니까? 어? 2, 2, 4, 5.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은 너희들이 문제 전체를 이해를 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써봤어? 선생님은 전체를 이해를 했으니까 이렇게 안 쓰고 할 건데 너희들이 이해하라고 한번 해봤다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몇 개냐? 15개 맞습니까? 맞니? 15개? 그랬을 때 그것들이 뭐 어떤 순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각각 A1, A2, 찡찡찡, A15까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럴 때 A1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스몰 A1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를 라지 A1이라고 하면 스몰 A1은 그러면 얼마인 거야? 스몰 A1은 인 거죠. 스몰 A2는 그럼 얼마인 거지? 3인 거지. 요렇게 찡찡찡. 그러면 스몰 A15는 얼마야? 2인 거지. 맞나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몽땅 더하면 얼마냐는 거야? 문제 이해됐습니까?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뭐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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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다 더해두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것들을 더하는 게 이제 답일 거란 말이야? 또 선생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놓고 나는 구할 건데요? 혹시 이렇게 구한 사람 있습니까? 근데 설명요거 기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여기가 2의
정확히 기억 안 난다. 2분의 1, 2제곱분의 1, 2세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찡찡찡, 2의 10제곱분의 1. 그렇게 10개가 나왔어, 10개. 그러면 솔직히 10개 반장하겠죠? 2의 10승계면 얼마냐? 1024. 공집밥 빼봤자 1023개. 1023개 싹 써놓고 그거 계산하라는 말은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멋진 아이디어를 쓸 거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각 부분 집합 안에 들어있는 가장 작은 것들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분명히 2가 가장 작은 부분 집합이 있겠지. 맞니? 그러면 2가 가장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가 가장 작으려면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반드시 2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2인 건가요? 맞지? 그러면 2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반드시 포함하면 어떻게 하자고 했어? 빼서 보관해 두자고 했지? 그럼 몇 개 남아요? 3개. 그럼 3개로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죠? 2의 3승계입니까? 즉,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것들은 몇 개가 있다는 거라고? 8개. 어차피 더 이룰 거니까 이거 곱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또 3이 가장 작은 부분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3이 가장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3이 가장 작으려면 반드시 3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아야 되죠? 맞아? 그러면 3은 반드시 포함하니까 잠깐 빼두고 2는 아예 지워버리면 몇 개 남아요? 2개. 2개로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 2의 2승계. 그래서 3이 몇 개 있어? 2의 2승계 있다는 소리야? 이해돼? 요 아이디어? 오케이. 그러면 4가 가장 작은 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4는 반드시 포함하고 2하고 3은 안 들어있어야 되지. 그러면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빼두고 2하고 3은 지워버리면 몇 개 남아요? 5 한 개 남습니까? 5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 2의 1승계. 즉 4가 가장 작은 집합은 2개가 있다고? 그러니 그리고 5가 가장 작은 것은 그러면 5는 빼놓고 그리고 2, 3, 4는 안 들어있어야 되지? 그럼 몇 개 남아요? 한 개뿐입니까? 2의 빵승계. 2의 빵승은 여러분들 1이에요, 1.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 즉, 5는 몇 개 있어? 한 개 있다는 거, 한 개.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을 더한 게 바로 답이란 뜻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특히나 혜원이는 잘 정리해야 되겠지. 그러면 시험 영역에서 첫 해는 이게 나왔어. 가장 작은 원소들의 합.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가장 큰 것들의 합이 나왔어. 그러면 가장 큰 것도 아이디어는 똑같죠. 5가 가장 크려면
5가 가장 크려면 5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 5를 빼놓고 3개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럼 몇 개? 2의 3승계. 즉 그래서 이제는 5 곱하기 2의 3승. 거꾸로가 이제 곱해진다고? 이 아이디어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풀 수가 있었고요.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빨리 물 한 잔씩 먹고 오시오. 응? 어디? 왜? 학교에서 교내 파주? 네. 파주 어디? 뭐 대학 하는 것 같은데 뭐 무슨 행사? 행사? 아니면 뭐? 육발령 프로젝트하고 어? 육발령 프로젝트하고 1, 2, 3학년 다 하는 건데 음, 원래는 이슈 중에 거의 한 번만 가보여주는 전 그런가요? 왜? 폴리텍 대학교 나갔어. 어? 오늘은 폴리텍 대학교 나갔어. 인천에. 그런 거 시간 많이 뺏기면 파주 영어 마을 내가 가본 지 오래돼. 지금은 더 발전했으려나? 옛날에 박영이 어렸을 때 가본 지 오래네. 그때 똥빵 먹었던 기억이 나네. 뭐 빵하고 똥같이 생긴 거. 동방이라고 했던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어? 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유행하기 전에 거기서 처음으로 막 그게 유행했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했어. 집합의 연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여집합, 차집합이 있었습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 차집합을 좀 조심하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이제 바로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했다가 무식한 홍섭이 욕하면서 이렇게 X표 치시고 집합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뭘로 풀자? 벤다이어그램.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일단은 원소날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B라는 집합은 X바 X는 4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정수? 그러면 누굽니까? 5, 6, 7, 8입니까? 그 다음에 C집합은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0입니까? 맞아요? 그랬을 때 집합이 지금 몇 개 나왔죠? 3개 나왔습니까? 그럼 우리는 A집합, B집합, C집합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걸 뭐라고 해?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채워넣어보자. 아야. 여기는 뭐죠, 여기? 셋 다 포함되는 거죠? 셋 다 포함되는 거 있나? 3, 5, 7, 3, 5, 7, 3, 3. 없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몽땅 다 포함되는 거 없으니까 행위 하나 집어넣을지 모르니까 색깔 칠해버리고. 오케이? 그러면 A와 C의 아이고. 왜 C가 2개나 있어? A와 B의 공통 부분은 누구죠? 5, 7입니까?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5하고 7이 들어가고. 그쵸? B와 C의 공통 부분 5, 6, 7, 8. 5, 6입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엔 6이 들어가고요. C와 A의 공통 부분. C와 A의 공통 부분. 3이 있습니까? 맞니? 이렇게 했고. 그러면
A. 에만 들어있는 것은 또 없습니까? 맞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항상 접근을 해야 돼. B. 에만 들어있는 건 그럼 누구죠? 5, 6, 7, 8인가요? 그리고 C. 에만 들어있는 것은 1, 2, 4, 10입니까? 맞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고? 그럼 이제 주어 담아보자. 이제 색깔 칠하지 말고 너희들이 대답해봐. B와 C를 합할 거야. 그럼 B와 C를 합하면 여기잖아. 맞아요? 이거과 A와의 교집합이야? 자, A 집합과의 교집합은 누구예요? 요놈들입니까? 맞니? B와 C를 합한 것과 A와의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 357 이렇게 된다고? 음? A와 B의 공통 부분. A와 B의 공통 부분 이거잖아? 이거하고 C를 합해버리면 8만 빼곤 답니까? 맞아요?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아니, 선생님, 저는 그냥 구할래요.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요 따위,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나와요. 잉? 그러니까, 집합 관련된 난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책에 나와 있는 풀이법 지우시고요. 자, 전체 집합은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는 한 U라고 할 거고, 전체 집합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리고요. 이 안에 지금 A 집합과 B 집합이 있으니까 공간을 넉넉히 확보하면서 A 집합, B 집합 이렇게 그려놓고 채워넣으면 된다고? 그러면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이었어. 짝수는 그 중에서 2, 4, 6, 8, 10일 거고요. 12까지 있습니까? 12까지 있고요. 3의 배수는 3, 6, 9, 12까지 있습니까? 맞죠? 그러면 채워넣을 수 있는 거. 이 부분에 들어갈 놈은 누구죠? A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거. 얼마? 6하고 10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A, 에만 들어있는 건 누구죠? 2, 4, 8, 10입니까? B, 에만 들어있는 것은 3하고 9입니까? 그리고 이도저도 없는 것은 밖에 있겠죠? 그럼 밖에 있는 것은 1, 2, 3, 4, 5, 6, 7, 8, 9, 10, 11이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찾을 수 있었다고? 맞니?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합집합의 바깥쪽이죠? 그럼 합집합의 바깥쪽엔 누가 들어있습니까? 2로 7, 11이 들어있죠? 오케이? A 교집합 B의 바깥쪽은 이 6과 2를 뺀 나머지죠? 맞니?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잘해라. A 여집합에서 B를 뺄 거야. A 여집합은 A의 바깥쪽이죠? 맞나요? A의 바깥쪽에서 B 부분을 지울 거야? B 부분?
A의 바깥쪽에서 B 부분은 지금 여기죠? 이 부분을 빼버릴 거라고? 그러면 누가 남죠? 2로 7, 11이 남습니까? 맞죠? 그래서 1번하고 답이 똑같네요. 그런가요? 그러니 요 연두에서 빨간 부분을 빼는 거니까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거잖아. 그래. 그 다음에 잠깐 B의 바깥쪽에서 A의 바깥쪽을 뺄 거야? 헷갈릴라나? A의 바깥쪽. A의 바깥쪽은 요 연두 부분이고요. 엠밀밀밀밀. B의 바깥쪽 먼저 했어야 되는데. B의 바깥쪽은 요 빨간 부분입니까? 빨간 부분에서 연두 부분을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요 놈이 남습니까? 빨간 부분에서 연두 부분을 지우면 오케이? 아, 이 선생님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고민하지 마. 지금 다음 장에 나온 어떤 공식을 이용하면 금방 풀리거든. 근데 지금 아직 그 공식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푸는 거라고? 오케이? 아무튼 뭐 난이도 있는 건 아니죠. 안 헷갈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접근이라고. 오케이?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3번 문제. A라는 집합은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소수래. 그럼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에는 뭐가 있죠? 2, 3, 5, 7이 있습니까? 맞죠? 이놈과 서로서로예요. 그러면 서로서로라는 건 뜻이 뭐였죠? 공통 부분이 없는 거였습니까? 그러면 B라는 집합은 서로소입니까? 아닙니까? 서로소 맞네요? 겹치는 거 없으니까 맞지? 자, C라는 집합은 10의 양의 약수. 10의 양의 약수에는 뭐가 있죠? 1, 2, 5, 10이 있습니까? 그래서 겹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소가 아니고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짝수 2, 4, 6, 8이 있습니까? 그럼 이것도 겹치는 거 있죠? 그래서 서로소가 아니고 4의 양의 배수 4, 8, 12, 16, 땡땡땡입니까? 오케이. 그럼 겹치는 거 없죠? 그래서 서로소 맞다고? 오케이. 자, 필수예제 4번. 이제서야 이제 홍섭이가 정신 차리기 시작하죠. 밑에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야 된다고. 전체 집합 U는 9 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면 1, 2, 3, 4, 5, 6, 7, 8, 9까지입니까? 맞죠? 그럴 때 A하고 B 집합이 있네. 그러면 전체 집합은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직사각형 모양 U라고 하고요. A 집합과 B 집합 공간을 좀 확보하면서 이쁘게 그려 볼 거고요. 자, 그럴 때 채워넣을 수 있는 것부터 채워넣어.
요거 먼저 채울 수 있겠다. 아, 매매? 이거 먼저 채울 수 있겠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지. A 합집합 B의 바깥쪽이잖아. A 합집합 B는 이 부분이잖아요. 요거의 바깥쪽에가 누가 있다? 2가 있으니까 여기에 2가 있습니까? 그리고 A 교집합 B가 5와 8이야. 그럼 A와 B의 공통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입니까? 맞죠?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뭐죠? A 차집합 B? A에서 B 부분을 뺀 겁니까? A에서 A에서 B 부분을 뺀 거니까 여기죠? 맞습니까? 즉, 요 부분에 누구? 1, 6, 7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럼 안 들어간 것은 한 군데밖에 없지? 그럼 전체에는 있는데 안 들어간 것이 자리 못 찾아간 것이 바로 요 B 안에만 들어있겠지? 그럼 B에 들어있는 건 누구죠? 1, 2, 3, 4, 5, 6, 7, 8, 9가 들어가 있습니까? 맞니? 그래서 집합 B는 쓰는 순서는 상관없지만 안 헷갈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쓴다고 얼마? 3, 4, 5, 8, 9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어렵진 않죠? 어려운가요? 안 어렵습니까? 안 어렵다는 또 혜원이한테 또 집중적으로 질문 한번 해봐야 했었구만. 자, 5번 문제. A집합과 B집합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2와 5래. 그러면 A 교집합 B가 2와 5라는 건 A에도 2, 5, B에도 2, 5 들어있어야 되겠지? 그럼 끝나버렸네. A집합에는 지금 누가 들어있죠? 2는 있지만 5가 안 보이지? 그러면 선택의 없이 요 놈이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A제곱 플러스 4가 5가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A의 값은 얼마? 1 또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까? 그러면 두 개 이상 나오면 의심. A가 1이래. 확인 사살 해봅시다. A라는 집합에 대입하면 2, 3, 5가 되고요. B라는 집합은 A에다 1 대입하면 2, 4, 5가 되니까 두 개 공통 부분은 2와 5 맞습니까? 그래서 요놈은 될 수 있겠고.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래요 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검사해야 돼.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집합은 얼마죠? 2, 3, 5가 될 거고요. B 집합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4, 1입니까? 그래서 겹치는 것이 2와 5가 아니죠? 그래서 A의 값은 얼마? 1만 된다라고? 오케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U의 여집합에 포함될 것이다. U의 여집합은 뭘까? 공집합이죠. 우주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A가 공집합에 포함됩니까? 될 수도 있지. A도 공집합이면 공집합은 공집합에 포함될 수 있잖아. 하지만 A가 공집합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항상 옳은 걸 고르는 항상.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 A와 집합 B는 A에 포함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크다고 하면 A가 더 크게, 합집합이 더 큰 거지. 그래서 반드시 옳지는 않을 거고. A 교집합 B는 B에 포함될 것이다. 이게 옳죠? 공통 부분은 무조건 B에는 포함되겠지? 이해됐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그럴 때 7번 문제에다가 별표 100개 치시고 피자 한 판 문제라고 써놓으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원매 또 홍섭이가 접근을 잘했구만요. B가 A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하라고. 어이? 알겠니?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 A 교집합 B라는 건 A와 B의 공통이지. 그러면 A 집합과 B 집합의 공통은 이 부분입니까? 그놈은 B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가 될 것이고. 오케이? A와 B를 합하면 A와 B를 합하면 뭐가 됩니까? A가 되는 거지? 맞아요? 분명히 그 답은 그냥 1번에서 바로 나왔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 중요한 유형이니까. A에서 B를 빼면 A에서 A에서 B 부분을 지워버리면 이 부분은 남아있죠? 또는 모양은 그러니 그래서 공집합은 아닐 것이고 A의 바깥쪽과 B를 합하면 A의 바깥쪽과 B를 합하면 마찬가지로 이 도넛 모양은 남아있죠? 전체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B의 바깥쪽은 A의 바깥쪽에 포함될 것인가? B의 바깥쪽은 A의 바깥쪽에 포함될 것인가? B의 바깥쪽은 요 연두고 A의 바깥쪽은 이 빨강이죠? 그럼 연두가 더 큽니까? 빨강이 더 큽니까? 연두가 더 큰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가 되지? 반대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8번에다가도 별표 100개 치시고 A, B, C, D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와 D를 원소로 갖는 집합 B가 있다. 그럴 때 이걸 한번 이해를 해봐. 줄을 치고 줄을 치고 요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요거. 자, 대답해 봅시다. A 집합과 B 집합이 있어. 그럼 공통부분. 교집합은 여기가 교집합이지. 맞아요? 교집합은 A보다도 더 작고 B보다도 작은 거지? 맞니? 교집합이라는 건 A보다도 작고 B보다도 작고 합집합보다도 작고. 그치? 그럼 봐봐. A와 X의 공통이야. 공통 부분은 작은 거라고, 작은 거. 근데 작은 게 X라는 거지. 그래서 X는 A에 포함된다는 거라고? 이해돼? 교집합은 작은 거야, 작은 거. 작은 게 X라고, 작은 게.
작은 게 x니까 x는 a에 포함되고 왼쪽하고 오른쪽을 합할 거야. 합하면 이제 대장이죠. 이게 A합집합 B잖아. 합한 것은 A보다도 크고 B보다도 크고 교집합보다도 큰 거지. 합집합하면 커지는 거라고? 그러면 A랑 A를 합했더니 X야. 합한 게 X라는 건 X가 더 크다는 소리죠? 맞아요? 그래서 A 차집합 B는 X에 포함된다는 거라고? 요 아이디어가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고. 오케이? 그래. 우리는 결론 뭐가 됩니까? X는 A 차집합 B를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 자, 그러면 A 차집합 B 구할 수 있습니까? A 집합과 B 집합이 있을 때 공통은 누구죠? 공통? D하고 E고요. A에만 들어있는 것은 A, B, C고요. B에만 들어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럴 때 A 차집합 B라는 건 A에서 B 부분을 빼는 거니까 누구죠? A, B, C인가요? 즉 A 차집합 B는 바로 A, B, C라고. 그래? 그러면 X는 A 차집합 B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X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있어야 돼? A, B, C가 들어있어야 돼. 그럼 반드시 포함하면 어떻게 하자고 했죠? 빼서 보관해 두자고 했지? 그럼 몇 개 남아요? 두 개.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 2의 2승계. 그래서 답은 몇 개? 4개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 그럼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속 문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할까요? 어차피 똑같겠다.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할 때 해도 되고, 지금 선생님이 중요한 유형들을 지금 뽑아서 하고 있으니까, 음. 일단 39페이지는 선택, 39페이지는 푼 학생이 질문하면 질문 받아줄 거야. 그러면 필수 숙제는 38쪽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할 내용 한번 볼까요? 지금 도담고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방학식? 목요일부터 방학이고 너희는 목날 방학식? 그럼 금요일부터가 방학인 거야? 아니 목요일부터가 방학인 거야. 목요
금요일부터 방학? 편의점 봐. 응? 편의점. 뭐라고? 저도 방금 어? 수요일에 방학식하고 목요일에 그러니까 수요일에 방학식 하고 목요일부터가 방학.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아이디어를 한번 볼게요. 집합의 연산 법칙이 나오는데요. 집합 연산 법칙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공부했잖아요.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연산 규칙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럴 때 박스를 한번 쳐 봅시다. 지금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들 배우면 앞 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좀 편해져.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박스를 치고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박스를 치고요. 교환 법칙 별표 2개, 결합 법칙 별표 2개, 분배 법칙 별표 하루 종일, 드모르간의 법칙 별표 5개. 지금 물론 다 중요하지만 출제 빈도, 출제 빈도라기 하기보다는 좀 중요도 순으로 한번 별표를 쳐줬어요. 알겠습니까? 활용 순으로. 자, 그럴 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지? 1 더하기 2는 얼마죠? 2 더하기 1은 얼마죠? 두 개는 같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했지?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즉,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1은 뭐만 바뀌었니? 위치만 교환된 거지. 맞습니까? 자, 즉, 교환 법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리 교환이 가능하면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 그럼 너희들이 대답해 보라고. A합집합 B랑 B합집합 A는 같아요, 틀려요? A에다 B합 하나, B에다 A합 하나 똑같지? A와 B의 공통이나 B와 A의 공통이나 같아, 틀려? 같지? 아이 선생님,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합니까? A합집합 B랑 B합집합 A가 같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가 아니라 학교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면 이게 같을 때 무슨 법칙이 쓰였니? 라고 이 용어를 고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외우는 거, 용어. 알겠습니까? 교환 법칙이란 이 용어를 기억하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야, 결합 법칙. 그러면 결합 법칙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앞 결합의 결과랑 뒷 결합의 결과가 같으면 우리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해. 오케이? 근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주의 표시 쓰고 알고 안 밖에 연산 기호가 같을 때 사용하는 거야? 뭔 말인지 한번 봐봐. 괄호 안에는 뭐가 있죠?
합집합. 밖에도 합집합이지. 그럴 때 쓰는 거야. 잉? 괄호 안에랑 괄호 밖에. 괄호 안에랑 괄호 밖에. 괄호 안에랑 괄호 밖에. 연산기호가 같을 상황에 이 밑에 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안에는 교집합이고 밖에는 합집합이죠. 요럴 때는 결합법칙 못 써요. 잉? 그랬을 때 그럼 너희들이 한번 이해되는지 봐봐. A와 B를 합하는 거에다가 C를 합하나 B와 C를 합한 다음에 A를 합하나 같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A랑 A가 같냐 틀리냐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게 성립할 때 무슨 법칙이 쓰였니? 라고 이렇게 용어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용어를 외우라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리고 요 분배 법칙에 선생님이 아까 별표 몇 개 치라고 했니? 하루 종일 치라고 했지? 맞아요? 집합단원에서 최상 난이도가 바로 이 분배 법칙과 관련이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쁘게 정리하라고. 분배 법칙은 첫 번째, 복잡한 집합의 연산을 간단히 만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별표 10,000개짜리 개념이었다고. 요것 때문에 분배 법칙에다가 하루 종일 별표 치라고 한 거야. 이 말 이해되니? 감이 오냐고. 즉, 복잡한 집합의 연산이 보이면 우리는 무조건 뭘 떠올린다는 소리야? 분배 법칙을 떠올려야 된다는 뜻이야? 복잡해 보이네. 어메? 분배 법칙. 복잡해 보이네. 어메? 분배 법칙. 알겠어요? 뭔 말인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여기다 바로 할게요. 괄호 안의 연산이랑 괄호 밖의 연산이 다르지? 그럴 때 우리는 A 합집합까지를 분배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아이, 말로 하니까 그렇다 야. 자,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있으면 괄호 안의 연산과 괄호 밖의 연산이 다르니까 우리는 합집합까지를 분배해 줄 거라고. 자, 분배해 주면 A 합집합 B, A 합집합 C, 그리고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 교집합 이렇게 있는 거야? 맞나요?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야. 아따, 선생님. A 교집합, B 합집합, C는 자, 분배 법칙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괄호 안에랑 괄호 밖에가 다르죠? 그럼 분배해주면 얼마?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 선생님 한 번만 설명드리면 그냥 다 알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꼭 잘 표시를 해놔야 돼. 뭘 표시해 놓냐면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는 것은 한 번만 본 학생은 다 안다고. 한 번만 본 학생들은.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어가는 요 과정에다가 별표 10,000개를 치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중요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묶어주는 거야? A 합집합
A 합집합 같습니까? 맞죠? 그러면 A 합집합으로 앞쪽에서 이렇게 묶어준다는 거야. 그럼 묶어주면 뭐가 남습니까? B 교집합 C가 남습니까? 오케이? 자, A 교집합 같으면 A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나머지 B 합집합 C가 이렇게 남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잘 대답해봐. 괄호 안에 연산기호랑 괄호 밖의 연산기호가 다르니까 우리는 분배해줬지?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는 건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어가는 건 무슨 법칙일까? 공통 부분을 묶어주고 있죠? 공통 인수를 묶어주는 거? 인수분해? 오케이? 예, 조심하세요. 이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요? 인수분해 법칙이라고 써버리면 큰일 난다고. 알겠니? 자, 그래서 같은 부분을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의 반대 과정이라고 해서 분배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이것도 분배 법칙. 알겠습니까? 요거 묶어주는 이 과정에서 복잡한 집합의 연산이 간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 과정을 잘해야 돼. 요 과정.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음, A 차집합, B 합집합, C야. 그러면 대답해봐. 괄호 안의 연산과 괄호 밖의 연산이 다르죠? 그럼 우리는 분배해줘서 얼마? 불러봐! A 차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C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예, 꼭 써놔요. 안 된다고. 안 돼. 즉, 꼭 책에다 써놓으라고. 안 나왔으니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틀린 거 고르시오라고. 두 번째, 합집합과 교집합 사이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알겠니? 자, 이와 같이 합집합과 교집합,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만 분배법칙 쓰는 거지 차집합은 안 돼. 알겠니? 그러면 진짜로 안 되는지 확인해 볼까? 자, 집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뭘로 풀자고 했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자고 했죠? 자, 그러면 A집합, B집합, C집합. 진짜로 같이 나오는지 아니면 각게 나오는지 틀린지 볼까요? A에서 B합, 집합, C 부분을 빼야 되지. A에서 B합, 집합, C 부분을 빼버리니까 어디 부분이 남나요? 요 부분이 남습니까? 이게 바로 좌변입니까? 그래요? A에서 B합, 집합, C 부분을 뺐어? 그러면 A차 집합 B는 뭐죠? A차 집합 B? A에서 B 부분을 빼는 거니까 이 부분입니까? A 차집합 B. A 차집합 C는 어디죠? A에서 C 부분을 빼는 거니까
이 부분입니까? A에서 C를 뺐으니까 그것들을 합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양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세 번째, 방금 했듯이 괄호 안 밖에 연산 기호가 다를 때 사용한다고?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부터 이어서 할게요. 오케이. 숙제 잘 해서 올리십시오.